시사 지지고 지지고 네, 오늘도 시사 지지고 볶고 지역의 핵심 이슈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도 전 목포시 의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한글날 대체 휴일까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조용히 잘 보냈습니다. 네, 여인도 의원님도 잘 보내셨을 거고. 네. 어제 국민의힘 광주 토론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KBS 광주방송 총국에서 열렸습니다. 호남 관련한 정책들을 들고 와서 토론을 했는데 주술 정법 2라운드가 펼쳐져가지고 국민들 실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키워드는 이재명, 대장동, 그다음에 천공스님이 이번에 또 핫스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정법 2라운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주 전남북 이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인 만큼 호남 공약 내용이 매우 와닿았습니다.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첫 번째 지역 토론회고 그리고 호남에서 한 첫 번째 토론회였다면 보다 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주술이라든가 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본인들의 호남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호남의 공약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대중들을 설득할 것인가 여기에 주력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부차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안공항 관련한 언급들이 좀 나오면서 이것도 정말 관심 있게 좀 봤었는데. 네. 그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좀 구체적이고 이쪽 지역민들의 어떤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것도 미약했다. 네, 문제는 이제 궁공항 문제를 무한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지역민들이 하다가 하는 기대가 좀 갖고 있다가 다시 실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지지고 볶을 주요 주제가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들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했는데 강성희 의원님 지역에 이제 거대 소비처 가운데 하나가 대형마트입니다. 네네, 편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유명 대형마트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 이익을 그만큼 높이고 있는데 지역에서 얼마나 그러면 그만큼의 상생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좀 얘기해보자라고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네. 현재 이 전남 지역에는 11개의 대형마트하고 맞네요. 7개의 복합 쇼핑몰에서 총 18개의 대형 유통시설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어디를 포함한 거며? 목포시하고 전남 전체 다. 전남 전체적으로. 그리고 목포와 목포 인근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무안 남악에 남악 복합 쇼핑몰 즉 아울렛이 함께 있습니다. 네네. 이런 대형마트들이 들어올 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 창출을 하겠다. 들어올 때 약속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역 생산품을 획기적으로 구매하겠다. 세 번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적극 상생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약속하고 들어온다. 네네. 홈플러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1월 17일 개장을 했는데 당시에 460명을 고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올 초에 2021년 1월 31일 날 고용 인원이 몇 명인가 확인해 보니까 79명에 불과합니다. 당초 약속 인원의 6분의 1에도 못 미쳐요. 또 롯데 아울렛은 2016년 12월 22일 개장을 했는데 이때 근무 예정 인원이 1,200명이라고 적극 홍보를 했어요.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하니까 받아줘야 한다 했는데 올 초에 고용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541명에 불과합니다. 당초 예정 또는 약속 인원의 2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고용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 기부 또는 지역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만 이건 최근 대형마트들이나 아울렛이 절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안 하겠죠. 네네. 안 하겠죠. 굉장히 알기 어려운데요. 2014년 황주홍 당시 국회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본 걸 확인해 보니까 당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3,800억 원을 매출했는데 그중에 0.006% 2억 5,027만 원만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치를 말씀해 주시죠. 3,834억 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예, 3,834억 원의 0.06% 네. 2억 5,027만 원만 기부를 했어요.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얼마 만에 기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6개월 만에. 와, 6개월 만에 3천억을. 그렇습니다. 아, 이 지역에서 그럼 지역민들이 그렇게 대형마트 이용이 그렇습니다.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2014년 기준이니까 네. 또 아울렛이 그 위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형 마트 기준만 하더라도 1조 원 가까이의 매출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지역에서. 네네. 네. 그런데 사실은 지역에 여기에서 기부하는 게 고작 2억 네네, 조금 그렇습니다. 넘는 수준 네. 정도의 지역하고 이제 상생은 이제 고용하고 두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고용률하고 그 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출액의 100% 네. 현금을 가지고 일부 이제 지역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느냐는 뭐 0.0 뭐 예, 1%도 안 되는 1%도 안 되는 네.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비율을 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언급해야 될 게 여인도 의원님 네. 내년에 창고형 할인점이 또 이 지역에 들어옵니까? 네, 그 롯데마트가 내년 초에 창고형 할인점인 롯데 빅마켓으로 재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상동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저기 하당에 있는 롯데마트. 하당에 있는 대여 롯데마트가 네네. 창고형 할인점으로 바뀐다고요? 네, 평화광장 쪽에 있는 거죠. 그 이미 지난 9월 23일부터 영업을 중단했고요.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목포권의 대형 할인점이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네. 보통 인구 12만에서 13만 명당 대형 할인점 한 개가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포와 남학 합치면 인구가 한 26만여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곳에 그 대형 마트만 해서 5개가 아울렛까지 해서 네.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호 출혈 경쟁으로 도태되는 마트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작년과 올해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탈출구로 창고형 할인 매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대형 마트의 경쟁이 중요하게는 지역 중소상인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그러한 피해를 빈다는 것이죠. 네. 창고형 할인점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좀 청취자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창고형 일반 할인점의 문과 달리 그 묶음형을 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소 단위로는 판매 소포장이 아니라 한두 개는 판매하지 그렇죠. 않고 이제 예를 들면 무조건 뭐 몇 개 세트. 네네. 그럼 한 번 그러면 제가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한두 개 정도가 필요한데 묶음으로만 판매하면 묶음 전체를 싼 값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그 대형 할인점 저도 이 통계 보고 약간 좀 의아하긴 했는데 대형 할인점 객 단가라고 한 명의 그 소비자가 가서 구매하는 비용이 한 5만 원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적을까 했는데 통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창고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그 배가 넘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묶음으로 사게 그렇죠. 되면 아무래도 부피가 커지겠죠. 그렇죠. 한 명이 가서 그만큼 많이 사는 거고, 실제로 그 한국형 그 창고형 할인점을 지향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는 해마다 현재 한 5년 이 해마다 보니까 매년 20% 이상씩 그 매출의 신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올리고 예, 있다. 그래서 롯데마트가 아무래도 그 이마트나 여기에 비하면 좀 매출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 극복하기 위해서 창고형 할인점으로 좀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라남도가 지난 2016년에 롯데 아울렛 남학점이 입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전라남도가 상권 영향 분석을 했어요. 근데 목포와 무안의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최대 49%까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거든요. 최대 49%까지 네, 거의 뭐 절반 가까이가 줄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지금 그 롯데마트가 창고형 대형 할인점으로 전환됐을 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안 돼서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특히
대형 할인 이렇게 일반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소매를 중심으로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고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도매 상인들까지도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다. 그런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꼭 필요한 화장지 같은 경우에 뭐 각 티슈를 포함해서 그렇죠. 예, 묶음으로 사버리면 사실은 한 번 사놓고 일반 가정에서 얼마나 오래 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이런 대형 마트에 그 창고형 할인 매장에서 사면 동네 슈퍼를 갈 길이 없는 거죠. 물건 사러 갈 뭐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자동차 차 가지고 한번 가서 자동차 트렁크에 가득 싣고 들어오면 와서 예, 골목 상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이는 마트들은 거의 일반 가정에서 갈 필요가 없는 1년 정도의 물품을 사게 되지 않나요?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다품종 낮게 판매하지 않습니까? 네. 이 창고형 할인점은 소품종 박스 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거고 현재 목포가 걱정되는 점이 이 점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올해까지 올 초까지 트레이더스가 입점을 하려고 준비를 막 했어요. 이마트가 그랬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2018년에 아주 복잡했습니다. 올 초에 그 땅을 한 5,000평 되는데 140억 주고 팔았어요. 이마트 남하게 트레이더스. 있는 거죠. 그 위치가. 이른바 입점 계획을 철회를 한 거죠. 그런데 최근 또 풍문은 우리나라 창고형 할인점 1위 업체가 코스트코거든요. 미국계. 코스트코가 남하게 또 입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것은 실체까지 파악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근거가 있을 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저희들이 여기에 또 빅마켓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대리점 그다음에 중소 이 상인들 한번 뒤흔들고 나는데 코스트코까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지역 골목상권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무한 남하게 아울렛 입점할 당시에도 그때 이제 당시에 박지원 이 지역의 국회의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여기 문 못 열게 하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목포권의 소상공인들 반대 당시에 극심했었잖아요. 엄청나게 했었죠. 당시에 목포시가 그 발표한 상권 영향조사 자료를 보면 목포 시내 전체 매출액에 에서 7,800억이 매출이 감소하고 소상공인들은 937개가 폐업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적으로도 사회적 손실이 600억에 이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상권 피해 지역은 하당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오감권, 그다음에 온도심권, 그다음에 남하권이다.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아울렛은 입점을 밀어붙였죠. 저희들이 참 이럴 때 힘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위치가 남학이다 보니까 목포시가 거의 또 힘을 쓸 수가 없었던 측면,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지역 그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 보호 상생 방안 협의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발빠르게 좀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계속 정보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대형마트들이 지역에서 매출은 많이 올리면서 기여도라든지 상생 방안의 약속들은 잘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죠. 아까도 그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지역민 고용, 두 번째로 지역의 상생 사업을 적극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혀지다 보니까 그걸 점검하지도 않고 또 피드백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심지어 언론에서조차 자료를 요구하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 협력 사업을 확인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사실은 정보를 공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대형 유통시설 업체에서도 책임감 있게 후속 행동을 하는데 후속 행동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롯데아울렛이 남하게 그 입점하고 1년 만에 매출액이 1,500억 이상을 올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한 2,5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목포의 5개 대형마트 아울렛 포함해서 연간 최소 잡아서 한 7천억 많이는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조. 7천억에서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코로나 이 사태라고 하는 중소상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헤어날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 참고형 대형 할인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지역이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후에 그야말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네. 지금 예전에 한참 잘 장사가 됐다라고 하는 차 없는 거리라든가 노대오 거리 그쪽 가보면 지금은 거의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이런 표현은 좀 그러면 죽음의 거리라고는 표현까지 하시는 분이 장사하시는 분이 쓰고 계실 정도니까 이게 먹고 전역을 이제 휩쓸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기업들이 지역 상생을 무시하고 이 지역의 빨대를 빨아서 그대로 이 지역 자금을 여기 유출로 빨아간다는. 지역 자금 얘기 그거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 그 여기에서 올린 매출 금액, 예, 이 돈은 고스란히 그러면은 바로바로 올라가죠. 그날 즉시. 그 다음 날 해서 그날 즉시 올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이 본사로. 목포나 무안에 아무런 그 자금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한참 있었을 때 몇 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이마트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러면 우리는 이 자금을 목포에 일주일 내지는 뭐 10일 놔두고 가겠다 이런 은행권에다가 놓아두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리고 했던 게 강성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기여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매출액의 0.1%도 안 되는 거거든요. 0.06% 이 정도밖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학 이 롯데아울렛이 소위 말하면 자체 정규 직원은 18명에 불과합니다. 523명이 전부 다 입점업체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대신 이분들은 매출액의 몇 %만 딱딱딱 떨어지는 순간 떼어가면 끝인 거예요. 일종의 매장 임대업자인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울렛의 위험성이라는 건 그렇게 지역 상인들에게 오히려 그 내부에서는 더욱더 가혹한 그런 소위 말하면 뭐죠? 이 임대 경쟁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또 매출이 떨어지면 가차없이 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에 좀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소비 인식도 다시 한번 정말 내가 그 이런 대형마트에 가면 물건을 한꺼번에 자유롭게 편리하게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쇼핑하는데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소비했던 돈이 지역에 모세 혈관을 돌리는 데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측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좀 드릴 말씀은 없을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개장을 했는데요. 이때 계속 개장하기 전에도 개장 후에도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회 심지어 정치권까지 나서서 아울렛 입점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시한 것이 지역 소상공인 발전 기금을 내겠다. 그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이걸 내겠다 해서 그때 그분들이 내적으로 12억 원 말했습니다. 무안에 6억, 목포에 6억이에요. 액수로 굳이 나누면 지금까지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6년 됐는데 합의를 못했어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1년에 무려 1,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데서 딸랑 한 번 12억 원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상생기금 내겠다. 이렇게 하고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했죠.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공장을 목포에다 설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롯데그룹에서 호텔 리조트를 설립해서 고용을 실제로 창출하고 실제로 목포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해라. 우리 한두 사람들 상인들에게 무슨 개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까지 강하게 요구를 했지만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고 협상 지연하다가 6년이 됐는데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의를 못해가지고 돈을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내지 않고 있다는 측면 다시 한번 보통 그 대형 할인점이 들어올 때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대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리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정 그 부분이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고 한 번에 가서 많은 물건들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편리성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지역경제 균형과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데 이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우선이냐 지역경제의 그 균형적인 발전이 우선이냐 이걸 봤을 때
면밀히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네. 것이죠. 그런데 예, 예. 보통 밀어붙이기로 가는 것.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기업, 대형마트의 민낯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마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지역민들도 우리 지역이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소비할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명한 소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두 분 얘기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성희 전 전남도 의원, 여인두 전 목포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